자, 판매 비용 관리비 집계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2000X 1년 중 지출 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주 3일에 2000X 1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자, 또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판매직 사원의 급여 들어가죠? 판매비와 관리비. 자, 100만 원. 그 다음 판매직 사원의 퇴직급여, 당연히 또 판관비 들어가죠. 150. 그 다음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제끼고. 그 다음 접대비. 자, 들어가죠. 판관비 40만 원. 그 다음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돼서 취득세, 세금과 공과 취득세. 하지만 취득과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토지의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판관비 들어가죠. 36만 원. 그 다음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우리 쭉 구해서 계산 절차에서 구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까지 딱 구하죠. 거기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별도로 차감하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별도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별도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판관비와는 상관이 없고. 그다음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제끼고. 자, 요거네요. 4개입니까? 4개. 그러면은 3, 260, 000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이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완전히 주는 문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해설 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그 다음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손익. 그 다음 영업손익에서 영업의 수익 플러스하고 영업의 비용 마이너스 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 다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드디어 당기 순손익. 됐죠? 자, 기본 흐름입니다. 기본. 자,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버리면 영업이익. 됐죠? 주는 문제, 주는 문제. 그 다음 비용의 인식. 다음 중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발생액이다. 비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이고 이건. 그 다음 2번. 매출 원가는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이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매출과 매출 원가를 대응시킨다. 3번.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하여 배분된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틀렸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상품, 제품이 판매됐다. 거기에 대한 원가, 배분을 했던 뭐 했던 대응되는 원가. 이건 뭡니까?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3번 틀렸고. 4번. 영업의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자, 정의가 되겠네요, 이건. 다음, 영업이익 계산. 자, 이번 시간은 쉽습니다. 그냥 쉽게 갑니다. 주 3일에 2000X 1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일에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을 구하라.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관비까지만 빼야 돼요. 됐죠? 영업이익. 자, 기업의 매출액 300에서 그다음 마이너스 매출 원가 빼야죠. 매출 원가 170. 자, 빼고 또 하나 판관비 빼야죠. 디귿의 판매비와 관리비 80만 원. 그다음 이하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요거는 현혹 자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5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 산정 고려 항목입니다. 영업이익을 산정하는데 고려 항목 뭐가 있을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야 되기 때문에 고려 항목. 매출액은 그러다 치고 영업수익이니까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고려해야 된다. 매출 원가와 판관비. 자,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조불량에는 주 3일에서 2000X 1년 중 발생한 비용의 내역이다. 주 3일이 당해 영업이익으로 보고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또 이랬어요. 모두 몇 개인가. 자, 고려할 수 있을 때 한번 고려해 보죠. 자, 기업. 임직원에 대한 급여 고려되죠? 자꾸 고려. 급여 판관비잖아요. 고려가 돼야 되고. 그다음 니은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제끼고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대손 상각비 고려해야죠. 대손 상각비. 그다음 리을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고려해야죠. 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우리 매출 원가 산정 시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해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다음 무형자산 상각비 판관비입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판관비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 비읍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고려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4개네요. 4개를 고려하자. 그다음 매출액 역산 추정.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단기의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통상적으로 매출액 주고 쭉 계산해라 이런 건데 이번에는 다른 밑에 자료들을 두고 처음에 꼭대기에 계신 우리 매출액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 모른다 그냥 X 이렇게 해도 되고요. X. 자, 기억의 매출 원가 뭐 200만 원 빼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매출 원가 200 빼고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올 테고 자, 거기다 이제 판관비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 얘도 빼자.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영업이익이 되겠죠. 영업이익이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자, 그래서 역산 추적이다. 제가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자,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300이 나오죠. 300에서 마이너스 200 하면 100이고 100에서 50만 원 빼면 50만 원. 영업이익이 50만 원. 매출액은 300이 되어야만 한다. 자, 답이 4번이고 그 다음 비경상적 발생 항목. 다음 중 단기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차기 손익계산서를 예측할 경우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서 향후 예측이 가장 어려운 항목은 자, 빈출 적중 특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경상적이라고 하는데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판관비나 막 이런 것들이죠. 매출 원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료를 딱 보면은 아, 다음 기에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형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이 판매됐다 그거에 대한 매출 원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급여나 막 이런 것들 나갈 비용들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업의 손익 예를 들어서 채무 면제 이익이 있다 해보세요. 채무 면제 이익 누군가가 내가 차입금을 잡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야, 나 그거 안 받을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평생 살다가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의 손익은 성격상 비반복적이다.
비경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단기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영업의 손익 항목에 대해서는 차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답은 4번 영업의 손익. 빈출 적중 특강에서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다음 영업의 수익의 범위. 자, 먼저 친절한 경석 시에 영업의 수익의 분류를 쫙 해놨습니다. 이게 답니다. 우리 수업용으로 하나하나 눈팅은 해 두셔야 됩니다. 한번 눈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수익이 먼저 나오네요. 이자 수익. 예금이나 또는 뭐요? 대여금에서도 나옵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에서 뭐 이자 붙여서 빌려줬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주식 같은데 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배당금 수익이 나오죠.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 하지만 그 예외가 있죠. 임대료를 내가 받았는데 내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매출액이 됩니다.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주된 영업활동은 임대이기 때문에 받은 임대료는 지금처럼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뭐다?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다 했었죠, 앞에서. 하지만 이렇게 내가 그냥 제조업이나 상품 매매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저기 건물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월세 났다. 이런 얘기죠. 이런 때 나오는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다. 그 다음 유가증권 처분이익입니다.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기말평가로 인한 공정가치와의 차이. 그 다음 외환차익, 외환산이익.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외환차익.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외화 환산 손익, 외화 환산 이익을 예를 들어 보면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나 부채,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말의 마감 환율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환율이 올랐나? 기말 평가. 기말 평가 시에 나타나는 손익이 바로 외화 환산 이익이고, 외환 차이는 내가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 뭐 회수를 했다든가 상환을 했다든가 그 시점이 옵니다. 회수 또는 상환. 그 시점에서 회수 상환 시의 환율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손익이 외환 차익이다. 완벽하게 다른 얘기죠. 이건 구별을 당연히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상환 이익, 자산 수중이익. 누군가 나한테 공짜로 뭔가를 무상으로 나한테 줬다 하게 되면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잡고 자산 수중이익을 인식한다. 다 말씀드렸고. 그다음 채무 면제이익, 그다음에 자비이익이죠. 자비이익을 한번 읽어볼게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익이다.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자비이익 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 다음 중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번 미수금 자산입니다. 이자 수익 됐고, 이익잉여금 자본입니다. 1번 탈락. 그 다음 2번 자비이익,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중이익 됐죠? 답이 2번 전부 영업의 수익. 그 다음 3번 자본잉여금 자본입니다. 탈락. 그 다음 4번 영업권 자산입니다. 탈락. 미수수익도 자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그 다음 영업의 수익의 식별. 다음 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 0일에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그냥 탁 나왔죠, 벌써. 외화 환산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자 수익 다 영업의 수익.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뭐 다시 한번 뭐 두 개 구별해 볼까요?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과 이거는 뭐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나오죠. 이거는 평가이익.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당기손익. 이걸 몇 번을 제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기손익. 이거는 뭐다? 자본. 구체적으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아, 난 이거 쓸 때가 제일 싫어. 너무 길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됐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셔야 되고. MVP죠, MVP. 그 다음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별 정의. 다음 중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외화 환산 이익, 외화 자산의 회수나 외화 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이익이다. 회수나 상환 시에 발생된다. 외환 차익이라고 하죠. 외환 차익.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닙니다. 2번 사채 상환 이익, 사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당연하고. 3번 이자 수익, 예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당연하고. 4번 잡이익,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죠.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익.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뭐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